네, 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전날 많이 올라서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쉬어갔어요. 네. 근데 뭐 쉬어가야죠. 쉬어가야지 뭐 더 치고 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일단은 뭐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실 겁니다. 다우존스는 빠지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그리고 S&P 500은 약간 빠지고. 근데 S&P 500은 약간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위 개념이 다우존스, 다우 30지수 그리고 하위 개념이 나스닥, 뭐 나스닥 100지수겠죠. 사실은 최근 2달 동안의 그 랠리, 뭐 멜트업 랠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랠리의 주도가 대부분 다우 30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못 간 지수가 나스닥이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요인들이 이제 그거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이 속도 조절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아마 내일부터겠죠. 내일부터는 연준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입을 뭔가 못 여는 이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이제 크게 이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JP모건 체이스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마켓 센티멘트 인디게이터라는 도표인데 보시면 밴드를 제시해 놓고 있고요. 밴드 안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초록색 선이 이제 긍정 그리고 빨간색 선이 부정적인 센티멘트인데 근데 이게 좌측부터 해서 우측으로 지금 보시면 밴드가 약간 좀 이제 좌측에서 우측에서는 하향 곡선, 약간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 초록색 선에서 빨간색 선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9월 달에 밴드를 찍고 나서 초록색 선으로 변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쭉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뭔가 여기 점선, 상단 하단의 점선이 약간 조금 우상향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봤을 때 뭔가 시장 자체가 이제 뭔가 큰 뭔가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아니면 전저점을 깰 일은 없다는 걸 내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티멘트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겠죠. 네. 이전에는 8월 전까지는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춰놓은 밴드를 제시했는데 근데 뭐 약간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초록색 선이 긍정적인 의견이고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인데 이제 어제 JP 모건에서 11월 30일 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이 끝나고 폭등이 나왔을 때 이 센티멘트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네.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우측에 보시면 초록색 선에서 예. 살짝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부정적인. 그래서 요 보고서의 밑에 뭐라고 이제 그 문단이 뭐라고 나가 있냐면 이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잘 안 보시나요? 아니요, 보여요. MSI 네. has turned risk negative. 네, 그러니까 이제 맞죠. 예. 그건데 이제 이 색깔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색깔이 맨 우측에서 저는 잘 보이는데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초록색이 좀 예, 꺾였고. 꺾이면서 약간 예. 빨간색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부분 이제 밴드 상단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과열이니 팔아라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 그럼 이제 예. 과열 신호가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밴드 상단 넘어갈 때부터 오버가 나올 때부터 올라올 때마다 팟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지난번에 고점 CPI 발표 나오고 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약간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존스 S&P 500만 한 1%더 올라갔던 수준이었거든요. CPI 발표 고점 이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약간 이제 치고 갈지 못 치고 갈지를 이제 탐색하는 구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분할로 숏을 매수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원래 이제 주식이든 뭐 굿버스든 숏이든 간에 롱 포지션 숏이든 간에 원래 처음에는 물리면서 시작하거든요. 예. 뭐 주식도 맨날 뭐 2100에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앵커님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때 무슨 2000선 깨진다, 뭐 1500 간다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아니 도대체 그럼 인제 아니면 언제 사냐라고 말씀드리면서 2100선 중반에서 제가 강력하게 코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물리각으로 살 자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숏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뭔가 다시 전저점을 깨는 거는 이제는 물 건너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승폭에 대해서 적당한 조정폭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지표를 보면서 조금 모지했습니다. 왜냐면은 전일 미국장 폭등 나왔잖아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전일 미국장이 폭등 나왔는데
폭등 나오면은 통상 이거를 지금 이 뉴스 시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퀴즈, 숏 스퀴즈가 발생해서 커버가 들어왔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왜 이게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게 단기 풋콜 비율인데 지금 보시면 이날 11월 30일 날 적확 찍혀 있죠. 왜 풋 비율이 갑작스럽게 늘었을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숏 스퀴즈에서 폭등이 나왔으면은 요 도표가 아래쪽으로 꺾여야지만 콜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풋이거든요. 풋 비율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투자자들은 풋 비율을 더 대폭적으로 증가시켰을까?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과거에도 풋 비율 늘어갈 때는 풋 비율이 거의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단계에서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시장이 그때가 거의 바닥 저점이었거든요. 중간 눌림의 저점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뭔가 이거는 지금 애플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예. 예,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딱 갭 뜨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질질질 세면서 빠졌잖아요. 갭 거의 다 메꿔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현물 선물의 퍼센테이지 스프레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연준 위원들이 이제 입을 좀 이제 곱게 닫으시죠.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매니저님. 네. 지금 풋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시장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너무 과한데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해칭 물량을 좀 거는 것 같아요. 해칭인지 이게 뭐 주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오기는 왔다. 라고 생각하는 네. 어떤 수급 주체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그렇죠. 얘기이고 하지만 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하단은 지지한다. 더 떨어지진 그렇죠. 않는다. 예. 그런데 상단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 오를 때마다 숏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만약에 숏이나 이런 걸 자신이 없으시면 네. 그냥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2100에서 2100에서 또는 2300에서 사신 분들은 대부분 진짜 정말 뭐 4년 연속 적자 이런 기업 제외하고는 예. 다 수익이에요. 예.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조금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예.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13일, 14일 날 이제 FMC 회의가 있고 또 13일인가요? 13일 날 아마 요 날인가? 14일일 겁니다. CPI 발표가 있습니다. 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화면 왜 안 보여주세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제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회석이 이제 3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2주 동안 들어가죠. 통상 이제 절차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니 이제는 뭔가 이제 정보가 없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경제 데이터 한번 보고 가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이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로 닉 티미 라우스. 네. 월가의 이 편집장인가요? 아무튼 이 대변인 거의 나팔수라고 부르는 정도로 이분인데 예. 저는 이분의 트위터를 항상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이분이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을 가지고 이제 11월 FMC에서 말한 내용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구문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11월 FMC에서 뭐라고 했냐면 12월 달에는 일단은 75bp에 대한 베이시스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11월 그 의사록에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2월 달에 50bp 두 번 금리 인상하냐 세 번 인상하느냐의 관건인데 일단은 파월 연준위원장이 두 번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시장이 환호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75.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금리는 최소 못해도 4.75 정도로 맞춰 놓을 거다. 이런 건데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여기서 혹시나 기준금리 5% 갈까 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아마 이제 연준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분명히 이분이 그래도 연준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아시잖아요, 앵커님도. 그래서 뭐 이제 기자시니까 있고 이제 나파수시니까 아마 분명히 살짝 흘리실 거예요. 거의 적중률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데이터들 뭐 경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75bp를 또 때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분이 또 이제 힌트를 주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면은 또 시장이 또 좀 충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제 이런 SNS를 통해서 이런 유명 인사들의 저널에 팔로우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참고하셔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파월이 우리한테 기대를 되게 많이 높여놨는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것이라고. 근데 이제 계속 우리 신 매니저께서는 그래도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오를 때마다 주식 비중을 낮춰 왜냐하면 가자라는 말씀.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 이분이 거의 이제 피노키오 수준이라서 저희가 사실 거기에 많이 당하기도 했었죠. 네. 예. 2년 전만 해도 인플레 뭐 걱정 없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항상 좀 조금씩 바뀌는 분이라서 그래서 최근에 좀 신뢰를 잃었었던 네.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닉 티미 라오스의 트위터와 함께 네. 종합적으로 참고하면서 그렇죠. 예, 어떤 암시가 있는지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데 네. 자, 오늘은 마켓 타이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뭘 볼까요? 오랜만에 이제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11월 5주차 이번 주까지입니다. 유가는 방향 강도가 100%, 패닉 강도도 10%로 잡혀 있고 12월 첫 주자는 없는데 2주차 저희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 돌입했을 때 패닉 강도가 100%로 나오네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예, 자꾸 목이 잠기네요. 네. 유가가 일단은 최대 하단이 이제 74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유가 모델 말씀드렸지만 77불 정도가 하단인데 언더슈팅 나왔다가 정말 70불 아래로 안 빠집니다. 지금 그 전략 비춘율이라고 하죠. 바이든 정부에서 70불 아래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워낙 지금 방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65에서 70불 오면은 전략 비춘율을 또 많이 방출해서 그걸 다시 채워놔야 돼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예. 근데 70불 정도 초반까지 오니까 다시 또 리바운드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 80불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반향이 일단은 변경됐던 신호탄들이 좀 터졌고 80불 다시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중간 임계치 값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12월 1, 2주차까지는 유가가 상방할 가능성들이 있다. 근데 가장 이게 반향 변경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반향 강도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12월 둘째 주 이때 유가가 크게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켓 타이밍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도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어제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단은 얘기 내용은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증 병상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경증 환자에 대해서 자택 격리에 대한 조치 그리고 80세 이상의 이 노령층을 대상으로 접종률 9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홍콩이라는 중국에 올라갔던 계기가 이제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은 리오프닝이 이제 임박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께서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칼럼 나왔는데 내년 3월 양회까지 아마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거의 다 이제 만들어서 정책들을 만들어서 입안을 할 것이다. 예. 근데 단 조건은 계속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 선제 조건으로 달렸었거든요. 충분 조건으로.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입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중국을 얘기했냐면 중국이 WTI 유가 소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봉쇄를 엄청나게 하니까 유가가 급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계기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뭔가 딱 재밌는 사실에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제의 발언이 실수였을까 아니었을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데 유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리오프닝 하잖아요. 그럼 다 유가 100불 넘어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물가 조금 잡히는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또 이게 얘기했다가 또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연준 파월 의장의 그런 스탠스지 않을까 이런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약간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좀 질질 샜기 때문에 네, 표현을 좀 그랬지만 네. 반등이 나오는데 역시나 상방 제한적이다. 밸류가 2,500 이상 쳐주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무료 공개 방송 정보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없고요. 당분간은 제가 좀 이제 대학원 졸업 그 논문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없고 다음 주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밴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밴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